압류금지 채권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세 번째까지 한 거 내용 다 보셔도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우선 오늘 마지막 시간 정리하는 거고요. 그 내용 보실 때는 네이버에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이거 입력 검색하시면 쭉 내리시면 여기 체크 블로그 보이시죠? 요걸로 들어오시면 돼요. 요걸로 들어오시면 뭐 준비하는 서류는 이걸로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 준비 서류라고 있어요. 이거 준비하시면 되고 전자로 하실 분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 취지하고 신청 이유를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1번 신청 취지는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 신청 이유는 꼭 여기서 가능하면 추가하지 마세요. 그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이 그 제 거 보고 신청하셨는데 이분이 실수하신 게 이 두 번째 항목을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 그 고정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하실 때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력하셔야 되지 자신의 뭐 개인적인 사정은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청 이유의 1번부터 4번 이 내용은 신청 이유에서 보면은 1번은 그 팩트만 들어가는 거니까 변경할 게 없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의 내용을 너무 많이 적으시는 거예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요것과 이것만 정하면 되잖아요. 요 부분은 그 전에 설명드렸지만 내 월급날이 9월 말일이다. 그럼 다음 날부터 빼면 되니까 다음 날 1일로 정하는 거고 그래야 월급날하고 맞춰야 헷갈리지 않고 월급날이 좀 틀리더라도 헷갈리지 않으실 경우에 않으시기 위해서는 그냥 1일날 정하시면 돼요. 그 매달 그래야 1일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185만원의 한도라는 게 말일 전에 꼭 은행 가서 인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얘기 들어가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내가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그냥 뭐 강사를 한다. 강사를 해서 한 달에 90만 원을 번다. 했을 경우는 그런데 신청인은 일용직을 하며 매월 평균 90만 원을 신청인의 무슨 은행 계좌 무호로 받고 있으며 그건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직업일 경우에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쓸 필요는 없고 직업 간단하게 그리고 매월 얼마 이것만 쓰고 다른 내용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그래야 내용 전달이 쉽고 여기에 뭐 내 하소연이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적어봤자 의미도 없고 내용만 복잡해지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한 직업 소개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강사라던가 어떤 가사 도우미를 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배달 그 사업자로 배달 일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간단하게 뭐 그냥 일용직으로 통일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배달 사업자로 하면서 한 달에 한 150 정도 번다. 그러면 신청인은 배달 사업 일을 하며 매월 150만 원 법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거 절대 넣지 마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 이걸 설명하는데도 계속 다른 분들이 여기다 자꾸 그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넣으셔서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꼭 지키세요. 직업 간단하게 그리고 수입 대략의 수입 그리고 사용하실 계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작성하는 부분은 설명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가끔 이거 하실 때 보면 통장이 3개가 있는데 이것도 전에 질문하셔서 설명한 건데 여기 어떤 분이 있어서 앞에는 지웠어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분처럼 뭐 계좌가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한 50만원씩 있다. 아니면 금액이 좀 다 다르게 있는데 185만원 이내로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
그 185만 원을 빼는 거는 다음에 소송하시면 되고, 이 첫 번째 소송에서는 이 계좌에서 계좌 요 부분 처음 신청하실 때, 그러니까 두 번 신청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내용을 요렇게 바꾸세요. 이걸로 국민은행 계좌 50만 원, 신한은행 계좌 50만 원, 우리은행 계좌 50만 원. 또는 금액이 다르면 그 세 개 합쳐서 185만 원 이하면 그 적으세요. 적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3번도 계좌 당연히 세 가지 다 적어 넣으셔야겠죠. 계좌 총액 적고, 그렇게 해서 한번 빼신 다음에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인 내용으로 계좌 하나를 정해서 185만 원 이하로 인출하는 걸로 매달 이 금액을 빼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내용이 좀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어디 있더라? 여기 한 번에 진행해도 되는데 내용이 복잡해지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나눠서, 일단 내 계좌가 뭐 3개든 5개든 잔액이 185만 원 이하다. 5개면 여기 5개로 적으시면 되고, 국민은행 통장이 5개다. 그럼 국민은행 계좌 뭐, 또 국민은행 계좌 뭐 해서 5개 적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채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럼 채권자 여러 명 적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적냐면, 채권자 적기 전에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끔 이 양식 그 어디서 받은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법원 가셔도 되고 법원이 멀다 그러면 이 전자소송, 제가 설명한 전자소송 들어오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양식 모음 누르시면 요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압류금지 채권. 그럼 여기 이응 눌러야겠죠. 여기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이거 누르시면 한글 문서 내려오니까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올렸는데 조회수가 너무 없어서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는데, 그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제가 조회수 봐서 말씀드릴게요. 조회수가 너무 적어서 관심도 없는데 뭐 괜히 올릴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전자로 혼자 하실 경우는 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냐면, 여기 개인회생 여기 있죠. 이 서류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는 시간이 없고 다음 주에 어차피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 올릴 건데, 이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 작성하는 방법. 이게 생각보다 개인회생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굳이 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내고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있냐면 전에 올린 내용 보시면 거기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가 너무 적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이 개인 파산과 면책 개인회생은 직접 하셔도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뭐하러 2,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개인 파산 추천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좀 채무가 과도하게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채무가 어떤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전 시간에 그 설명한 면책이 안 되는 채권만 아니라면 개인 파산은 무조건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빚이 10억이 있다, 이거 갚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개인 파산의 장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개인 파산이 그러니까 파산관계인이 선임이 되고 진행에 들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내 면책이 안 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면책이 돼요. 자동복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인 파산 안 하시고 막 10년, 20년 동안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제 상담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10년 전에 만약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셨더라면, 물론 파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변호사 비용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있다 빚이, 뭐 예를 들어 뭐 30억 있다, 그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저히
사업하다가 망해서 생긴 뭐 30억, 40억을 갚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은 그 10년 지나면 자동 복권 되니까 그걸 노리셔야 돼요. 물론 개인 파산하고 한 달 있다가 바로 되는 동시 폐지가 있어요. 이거 조건에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거는 파산관제인 선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내는 비용 빼고는 내는 게 없어요. 그 판사가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한 달이면 끝나는 게 동시 폐지. 이걸 노리시면 가장 좋고 이게 안 되시더라도 우선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면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아, 나는 물론 남의 돈을 안 갚는 건 아니지만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10년 지나면 자동 복권 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할 거는 다 했나 확인을 해볼게요. 아, 잠시 아까 얘기한 다운받은 압류금지 채권 이 서류 없는 분들은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여기다 적당하시면 돼요. 이 신청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받는 그 전자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터넷에서 받는 경우는 좀 틀려요. 그건 약간 옛날 거라 금액도 좀 다르게 나와 있고 근데 어떤 거 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 예전 걸 갖고 계신 분도 그걸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냥 난 새로 받겠다 그럼 받으시면 되고 입력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우리가 그 신청 원인을 원래는 바로 썼는데 새로운 양식은 이 별지라고 해서 여기다 쓰니까 그 차이. 여기는 3번까지 되어 있는데 4번까지 쓰세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4번이 뭐냐면 이거 진행이 들어간 순간에 저 4번을 안 넣어 놓으면은 상대가 빼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을 꼭 넣으세요. 여기 신청서에 3번까지밖에 없죠. 근데 4번 꼭 넣으세요. 그래야 지금 내가 인출하려는 잔액을 보호하는 거예요. 4번 꼭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 드릴 것은 뭐가 있냐면 아, 이건 제가 사진은 저거 오토쇼 가다 찍은 거라 저작권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내용 이거 진행하실 때 보면은 사람들이 좀 뭐 보정명령 나오면은 좀 이게 글자 잠깐 키워볼게요. 이 사람들이 가끔 이 보정명령 나오면 어쩌나 그런 분들 계시는데 원래 그 서류 신청서 무엇을 넣든 판사가 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주는 거니까 서류 좀 더 보여달라 그냥 그때그때 서류 넣으시면 되니까 이 보정명령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용은 다시 말하지만 원래는 35,000원 이하로 내는데 나중에 잔액 다시 돌려줍니다. 그 남은 소송 비용 그래서 실제로는 2만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185만원 이하의 잔액은 처음에 그 잔금 출구받는 걸로 넣는 거고 내가 정한 기준으로 하는데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1일로 하세요. 이게 왜 그러 다시 강조하지만 1일로 해놔야 까먹지 않고 말일이 일요일일 수도 있으니까 말일이 일요일이면 그 전에 금요일날 무조건 빼놔야 왜냐면 이 185만원이 이 1일을 기준으로 다시 리셋되니까 만약에 깜빡하고 돈을 안 뺐는데 통장에 185만원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거기에 또 185만원이 들어올 경우 185만원밖에 못 빼겠죠.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어려운가? 그럼 설명 쉽게 하기 위해서 통장에 15만원이 남아있었는데 말일날 실수로 안 뺐다 15만원을 그러면은 15만원이 그 다음 달 1일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85만원이 월급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15만원 더하면 2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얼마까지 뺄 수 있다? 185만원 밖에 못 빼죠. 그러면 15만원은 다시 계속 2월 다음 달 넘어가다가 못 빼는 거예요. 뭐 채권자가 185만원 넘었네? 나머지 15만원 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1일로 하세요. 그래야 평소에 헷갈리지 않고 왜냐면 살다 보면 바쁜데 실수로 말일날 못 뺄 수 있으니까 미리 체크해 놓고 빼기 좋게 내가 정하는 기준일은 가능하면 신청하고 다음 달 1일로 하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시다가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제가 가끔 저번에도 그 내용 좀 수정해 드리고 했는데, 블로그 들어오시면 그 왼쪽에 그 생활법률 거기다 그 댓글 다셔도 되고, 댓글 다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내용을 적어 드릴게요. 이거 가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 블로그로 질문을 주세요. 블로그.naver.com MING0707. 저는 비용 받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어려우시면은 이 블로그 쪽에 문의를 주세요. 뭐 프린트 하시는 거나 그런 거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인터넷 등기소에 내시는 비용하고 그거는 본인이 내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